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하루의 시작이 결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아침의 시작이 더 중요해지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이 나이에 따라 변화하고 그 변화에 맞게 새로운 습관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한 아침이었죠. 아버지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매일처럼 화장실로 가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 단 30초 사이에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우리의 몸은 여전히 휴식 모드에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상태입니다. 특히 혈압이 낮고 심장 박동도 불규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심장에 큰 부담을 주고 급격한 혈압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어지러움증, 심장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 경험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려면 우린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아침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아침 습관을 형성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급하게 몸을 일으키기보다는 천천히 몸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알람이 울린 후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3분에서 5분 정도 천천히 몸을 일으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심호흡을 하고 손발을 움직여 혈액순환을 돕는 간단한 방법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혈관은 점점 더 약해지며 급격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면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도 조금씩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버지의 경험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몸의 변화를 알고 그에 맞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몸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천천히 일어나고 가벼운 운동을 통해 몸을 깨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은 우리 몸이 가장 민감한 시간대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신체는 아직 휴식 모드에 있으며 혈압과 심박수는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몸을 일으키거나 무리한 움직임을 하면 신체에 큰 부담을 주게 되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병력이 있는 경우 이러한 아침 습관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아침의 위험한 습관 중 하나는 바로 벌떡 일어나기입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일어나면 심장이 갑자기 큰 부담을 느끼게 되어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이런 급격한 혈압 변화로 인해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만난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김 할아버지는 평소에 40년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평소처럼 일어난 후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지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행히도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와 같이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위험한 걸까요?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이 2030% 정도 낮아지게 됩니다. 마치 차가운 엔진이 작동하기 전처럼 몸도 차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엔진을 갑자기 최고 속도로 돌리는 것과 같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혈액이 충분히 순환되지 않으면 기립성 저혈압 일어날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3-45분 정도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때 심호흡을 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고 발가락과 발목을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이는 혈액순환을 돕고 급격한 혈압 변화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바로 일어나는 습관을 피하고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통해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화장실에 바로 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는 것이 익숙한 일일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71세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화장실에 갔을 때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지더니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그녀는 화장실에서 쓰러졌던 경험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바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밤사이 우리는 잠을 자면서 혈압이 낮아지고 혈관도 수축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나서 힘을 주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차가운 화장실로 가는 순간 혈관이 더 급격하게 수축하게 되어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기 전에 최소한 5분 정도 몸을 일으키지 않고 앉아서 몸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서 몸을 자연스럽게 깨우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면 혈액 순환이 원활해져 화장실로 가기 전에 몸이 준비됩니다. 마지막으로 찬물로 세수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자주 하는 일입니다. 찬물로 세수하면 얼굴이 개운하고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최병철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면 찬물로 세수를 한 후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의 빠른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 사건은 찬물로 세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찬물에 의해 얼굴의 미세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심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는 우리의 혈관이 가장 경직된 상태이기 때문에 찬물로 세수를 하게 되면 혈압이 급격하게 변동하게 되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세수는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천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사용하면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세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수 전에 가볍게 목과 어깨를 돌려주는 준비 운동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의 시작은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하루를 잘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떡 일어나기, 화장실 가기, 찬물로 세수하는 등의 습관을 피하고 조금 더 신경 쓰는 습관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이나 무리한 행동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발생하는 생리적인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신체의 여러 기능들이 휴식 모드에 들어갑니다. 특히 혈압과 심박수는 낮아지며 신체는 더 많은 휴식을 취합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 엔진이 꺼져 있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엔진을 다시 켜면 큰 부담을 주게 되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며 이러한 변화에 몸이 적응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은 평소보다 약 20-30% 정도 낮아집니다. 이때 몸은 느긋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로 인해 급격히 혈압이 상승하거나 하강하게 되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몸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어지러움증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아침에는 우리의 천도 가장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천이 낮으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급격하게 활동을 시작하면 이러한 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며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외부 공기가 차갑기 때문에 혈관이 더욱 수축하게 되는데 이때 찬물로 세수하거나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생리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을 통해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서서히 깨우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 역시 천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몸의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급격한 혈압 변화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이나 행동을 조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아침에 벌떡 일어나지 않고 몸을 천천히 일으키며 준비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침의 시작은 단순한 일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서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날 때의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일어나지 말고 몸을 서서히 깨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적응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만 제대로 바꾸어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침에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을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려고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일어나는 것은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대신 알람이 울리면 3-5분 정도 천천히 누워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심호흡입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3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또한 발목과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여주면 혈액이 더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는 방법을 실천하세요. 바로 일어나는 대신 옆으로 눕는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한 손으로 바닥을 잡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세요.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며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아침에 일어난 후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는 동안 몸이 탈수 상태가 되기 쉬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몸에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을 깨우는 데 도움을 주며 장 운동을 도와주어 배변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난 후에는 몸이 뻣뻣하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복부와 허리 부분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을 실천하면 여러분은 아침을 더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의 시작은 하루의 에너지와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일어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박명자 할머니는 한 달 전부터 이 방법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귀찮고 힘들었지만 일주일만 실천해도 어지러움과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질 정도로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방 할머니와 같이 우리가 아침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바꾸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급하게 일어나는 대신 몸을 천천히 일으키고 물을 마시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더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습관을 통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점차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대사 속도도 느려지며 신체의 회복력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 서서히 다가오기 때문에 자신이 겪고 있는 작은 증상들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변화가 결국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고혈압은 혈관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 혈관을 손상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은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은 밤사이 혈압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심장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많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혈관이 손상될 수 있으며 이는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것은 혈당 수치에도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저혈당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움이나 실신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 더욱 주의해야 하며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을 피하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경계 질환 역시 나이 들면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겪는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은 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사람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급하게 일어나면 신경계에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며 특히 알츠하이머나 치매가 진행 중인 사람들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나이가 들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방법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아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깨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혈압 변화와 신경계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서울의 박명자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날 때 천천히 몸을 깨우는 방법을 실천한 후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일주일간 실천을 해본 결과 평소 느끼던 어지러움증이 사라졌고 아침이 기다려질 정도로 활력 넘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 할머니의 경험은 나이가 들어도 작은 습관의 변화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좋은 예시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급하게 일어나는 것,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것, 또는 갑작스러운 천 변화에 노출되는 것은 모두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서두르지 말고 몸을 천천히 일으켜야 하며 평소 천 조절과 적절한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도 방 할머니처럼 아침을 천천히 시작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몸에 맞는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침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에너지가 달라지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은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의 기준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단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이나 화장실에 바로 가는 습관, 찬물로 세수를 하는 것 등은 모두 우리의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천천히 몸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잘 읽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면 혈압과 심박수의 급격한 변화를 예방할 수 있고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에 맞는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박명자 할머니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는 방법을 실천한 후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변화를 겪고 그 변화에 맞춰 생활 습관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몸을 깨울 때 조금 더 신경을 써보세요. 결국 건강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 습관을 갖추더라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므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쉬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아침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시작해 보세요. 아침을 천천히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 하루가 더욱 행복하고 활기차게 느껴질 것입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 따뜻한 물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밤에 화장실 가기 위해 자주 깨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이런 증상이 더욱 흔하고 그로 인한 불편함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밤에 자주 깨어나는 현상은 단순히 불편한 정도에 그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는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밤에 자는 동안 몸이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중요한 시간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자주 깨는 일로 방해받는다면 우리의 신체 기능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거나 심지어 더 큰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밤 화장실 때문에 여러 번 깨는 사람은 그만큼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되어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축적되고 이는 결국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잠을 방해하는 것 이상의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주 깨는 사람들은 낮 동안의 활동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며 집중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서의 효율성도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고령자가 이러한 증상을 겪을 경우 그 영향을 더욱 심각하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로가 쌓일수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밤에 자주 깨는 것은 단지 피로와 정신적인 문제를 초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밤에 깬 뒤 다시 잠을 자려다가 급하게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낙상 사고가 일어나면 골절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상은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심지어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피로와 불편함, 그리고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여러분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기 위해 깨는 문제를 겪고 있다면 단순히 불편한 일로 여겨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호일 수 있으며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서 발생하는 여러 생리적인 변화가 이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적용해 나간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단순한 불편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건강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문제를 단지 참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변화들이지만 이를 잘 관리하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왜 밤에 자주 깨는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변화들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밤에 자주 깨는 이유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원인은 우리의 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화에 있습니다. 첫 번째 주요 원인은 바로 항긴뇨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항긴뇨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소변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밤에 이 호르몬이 활성화되어 소변을 적게 만들어 방광이 차지 않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항긴뇨 호르몬의 분비량이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밤에도 계속해서 소변이 만들어져 결국 우리를 깨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휴식을 취하며 복구 작업을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밤에는 신체가 소변 생성을 줄여야 하며 그 결과 방광에 소변이 축적되지 않아 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항긴뇨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밤새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고 우리는 결국 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리적인 변화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뚜렷해지고 60대 이상의 사람들에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방광의 탄력성 감소입니다. 젊을 때 방광은 충분히 늘어나서 많은 양의 소변을 담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방광의 탄력성이 떨어져 작고 단단해집니다. 방광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으면 조금만 소변이 차도 이를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고 싶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 문제는 특히 60대 이상의 남성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문제인데 전립선 비대증이 이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을 배출하는 관을 압박하게 되어 소변이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방광에 소변이 남게 되고 밤에 소변이 차면 이를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출산 후 방광을 지탱하는 근육들이 약해져 방광이 제자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광의 저장 능력이 떨어져 소변을 참는 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음료는 밤에 소변을 많이 만들거나 자주 가고 싶은 충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마시거나 국물 음식을 섭취하면 이로 인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특히 맥주나 과일처럼 수분이 많은 음료를 저녁에 섭취하면 그만큼 소변의 양이 많아지고 밤에 깨게 되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므로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 밤에도 소변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김영식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다리가 자주 붓고 낮에는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 수분이 다리에 고여 있었습니다.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다시 전신으로 퍼져 소변으로 변하게 되었고 결국 밤에 자주 일어나 화장실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리 붓기나 수분 축적이 심각한 사람들에게 특히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방광이 약해지고 전립선이 커지고 호르몬이 감소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그리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이러한 원인들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서 생긴 변화들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가기 위해 자주 깨는 문제는 단순한 신체적 불편을 넘어서 우리의 정신 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지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며 이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주 깨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낮 동안의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를 가져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주 깨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는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 우리의 뇌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주 깨면 우리의 뇌는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정신적으로도 점점 더 지쳐가게 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일상적인 스트레스 관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아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기분이 불안정하고 사소한 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 심리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나이대에서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신체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더욱 심각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 깨어나는 것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시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근육을 회복하고 뇌와 신경계를 재충전하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자주 깨면 이 과정이 방해받게 되어 근육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신경계 역시 휴식을 취할 시간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또한 자주 깨어나면 신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체력의 저하를 가져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며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거나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몸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주 깨고 제대로 자지 못하면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며 이는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주 깨는 문제는 낙상 사고와 같은 신체적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은 피곤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며 이로 인해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골다공증이나 관절 문제가 있어 부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골절과 같은 사고는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이후에는 오랜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환자 중에는 78세의 박영수 할아버지께서 밤중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고관절을 다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술비만 300만 원이 들었고 6개월간의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보행기 없이는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낙상사고의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밤에 자주 깨는 고령자는 낙상사고의 위험이 3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이처럼 자주 깨는 문제는 단순히 잠을 방해받는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면 우울증, 피로, 면역력 저하, 낙상사고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고령자들이 겪는 일상적인 고통을 심화시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편함을 참는 것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들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이며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는 문제는 고령자들에게 매우 흔한 문제이지만 다행히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이 문제를 완화하고 더 나은 수면을 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방법들이 있으며 이 방법들은 비교적 간단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저녁에 물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낮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하지만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과일이나 국물과 같은 수분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물이나 음료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물 음식은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많은 양의 소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국밥, 찌개, 탕 같은 음식은 자주 섭취하지 않도록 하며 저녁 식사는 건조한 음식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소변을 자주 만들어내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약해져 몸속 수분을 잘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저녁에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낮에는 충분한 물을 마시되 저녁에는 1, 2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저녁 식사 후 다리 올리기입니다. 낮 동안에 다리에 고였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 몸 전체로 퍼지면서 소변으로 만들어지게 되므로 저녁 식사 후에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올리거나 침대에 누워서 쿠션을 다리 밑에 두면 다리로 고였던 수분이 몸 전체로 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다리가 자주 붓거나 심장, 신장 기능이 약해진 고령자에게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만 실천해도 밤에 소변량이 크게 줄어들고 자주 깨어 화장실에 가야 하는 횟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하루에 30분 정도만 다리를 올리며 휴식을 취하는 습관을 들이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 가기입니다. 밤에 소변을 보지 않으면 잠을 자는 동안 소변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밤중에 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소변을 보고 자면 밤에 다시 일어날 필요 없이 깊은 잠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변이 마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화장실을 가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소변이 있으면 반드시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밤에 소변이 만들어지는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서둘러 소변을 보는 경우가 많지만 천천히 끝까지 소변을 비워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난 후 잠자리에 들면 자다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핸드폰 사용을 피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면 뇌가 낮이라고 착각하여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면 정상적인 수면 패턴이 깨지고 밤에 자주 깨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핸드폰은 침대에 두지 말고 잠자기 전에는 화면을 보지 않고 조용한 환경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고령자들이 이 방법들을 적용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해보며 조금씩 변화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소개한 4가지 방법은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이를 통해 소변 때문에 자다 깨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방법들을 실제로 실천하고 개선된 수면 패턴을 유지하기 위한 팁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작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변화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줄이고 건강한 수면 패턴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간단한 습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규칙적인 수면 시간 유지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조정되어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특히 일주일에 최소한 3번 이상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고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규칙적인 수면 시간은 신체가 잠에 들어갈 때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여 자연스럽게 잠을 잘 수 있게 만듭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만약 잠을 자는 시간과 기상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면 몸은 여전히 불규칙한 수면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어 그로 인한 수면 부족과 불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녁 시간에 활동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활동을 하거나 과도한 신체 활동을 하면 잠자리에 들었을 때 몸이 피곤하지만 실제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체가 너무 과도하게 각성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몸의 천이 높아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이는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따라서 저녁 시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고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자극적인 콘텐츠나 이야기는 뇌를 각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편안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적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 환경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지만 사실 좋은 수면 환경은 깊은 잠을 자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방은 어두워야 하며 너무 밝은 빛이나 소음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방의 온도도 적당해야 하며 너무 덥거나 차가운 환경은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대는 편안해야 하며 베개와 이불도 자신에게 맞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편한 침대와 베개는 몸의 자세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자게 됩니다. 네 번째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이완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불안이나 스트레스는 수면을 방해하는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럴 때는 이완 기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심호흡, 명상 혹은 가벼운 요가 동작을 통해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완 기법을 사용하면 몸이 더 빠르게 이완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 쉽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런 이완 기법들은 특히 잠자기 전 또는 잠을 잘 못 자고 다시 잠들려고 할 때 매우 유효합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이완 기법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이완 기법을 실천하면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결국 더 나은 수면을 유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식사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는 너무 과하지 않도록 하며 잠자기 직전에 음식을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포함한 음료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자기 전 최소 4시간 이상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도한 단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오르락내리락하며 이로 인해 잠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시간에 가벼운 저녁을 먹고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는 습관은 깊은 수면을 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한 식사 습관을 갖추면 더 편안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4가지 방법은 모두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작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결국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들을 실천하고 난 후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하고 더 나은 수면을 위해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방법들이 실천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생활 습관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깨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매일 수면 패턴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저녁에 수분 섭취를 줄이며 자기 전에 화장실을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이완 기법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방법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수면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하기보다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부터 하나씩 적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문제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신체가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면 우리는 더욱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깨는 것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호르몬 변화나 방광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해결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몸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 문제나 과민성 방광 같은 문제가 의심된다면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수면 문제가 더 이상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인드와 꾸준한 실천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면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희망을 가지고 실천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수면 패턴을 찾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령이 되더라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고 실천한 방법들을 잘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서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수면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지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잘 알게 되었고, 이를 실천하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가져오는 큰 차이를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을 시작하는 데 있어 두려움이나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을 믿고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한 첫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삶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상쾌하고 기분 좋은 하루로 시작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명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음을 느끼시나요?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부에 변화가 생기며 주름, 탄력 저하, 피부 건조 등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특별한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도 여전히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37년 동안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의 피부 상태를 치료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천연꿀을 이용한 피부 관리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피부 나이를 10년 이상 젊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꿀이 피부에 이렇게 좋은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꿀은 단순히 피부에 보습을 주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꿀 속에는 천연 항산화 물질이 가득 들어있어 피부를 탄력 있게 하고 주름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꿀의 효능이 입증되었습니다. 최근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꿀이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손상된 피부를 회복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꿀이 피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욱 확실하게 뒷받침해줍니다. 여러분, 혹시 꿀이 피부에 좋은 이유를 알고 계셨나요? 꿀은 단순히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자연 치유 능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는 점점 콜라겐을 잃게 되는데 꿀은 이 콜라겐 생성 과정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피부가 탄력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그렇다면 꿀만 바르면 된다고?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꿀을 바르는 방법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꿀을 얼굴에 바르는 것만으로는 피부를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꿀을 사용해야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꿀을 피부에 적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방법을 오늘 여러분께 전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천연 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공 꿀이나 중국산 꿀은 효과가 없습니다. 꿀은 반드시 국산 천연 꿀이어야 하며 아카시아 꿀이나 야생화 꿀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천연 꿀은 피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피부의 건강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또 다른 질문은 언제,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입니다. 저는 꿀팩을 일주일에 2, 3회 정도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가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팩을 바르고 10분 정도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 피부는 한층 더 부드럽고 촉촉해집니다. 그럼 꿀을 어떻게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꿀을 얼굴에 바르기 전에 반드시 깨끗하게 세안을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피부가 자극받지 않도록 세안을 해야만 꿀이 피부에 더 잘 스며들고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안을 마친 후 꿀을 얼굴에 고르게 펴 바르고 10분 정도 두면 됩니다. 이때 눈가나 입가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는 살살 두드리듯이 바르세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부드럽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팁은 따뜻한 수건 찜질을 하여 꿀이 피부에 깊이 침투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찜질을 통해 피부 온도를 올려주면 모공이 열리고 꿀 성분이 피부 속으로 더 잘 스며듭니다. 이 방법은 고급 스팀 관리와 유사한 효과를 주며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방법은 단지 꿀을 바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적절한 방법과 주기가 필요합니다. 꿀을 바르는 방법을 잘 지키면 주름, 탄력 저하, 피부 건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꿀을 활용한 피부 관리법을 제대로 알게 되셨습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서도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꿀을 사용한 피부 관리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제가 37년 동안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환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음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방법을 처음 접한 환자들 중 몇몇은 처음에 그 효과를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피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예로 68세의 이명수 어머님을 들 수 있습니다. 3년 전 이명수 어머님은 깊은 주름과 극심한 피부 건조로 매우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꿀 관리법을 처음 추천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며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피부 상태는 점차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얼굴은 몰라보게 탄탄하고 윤기 나는 상태로 변해 있었죠. 그 변화를 보고 이명수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거울 볼 때마다 눈물이 났는데 이제는 그저 웃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명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꿀을 이용한 관리법을 통해 비슷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의 김순자 어머님도 처음에는 이 방법을 반신반의했지만 3개월 뒤에 병원에 오셨을 때 그 피부 상태는 매우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젊어 보이신다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손주들에게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꿀을 사용한 피부 관리법은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꿀이 가진 천연 성분들이 피부를 회복시키는데 매우 유효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꿀이 어떻게 이렇게 효과적인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꿀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을 해주는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피부의 항산화 작용을 도와주는 중요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꿀 속의 폴리페놀, 비타민 C, 아미노산 등은 피부를 보호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특히 미세먼지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꿀은 피부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거나 자극을 받을 때 이 방법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약해지기 때문에 꿀이 가진 자연 치유력은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 점은 다른 많은 피부 관리 방법과 비교했을 때 큰 장점입니다. 꿀은 피부에 자극이 적고 자연 그대로의 성분을 사용하므로 부작용이 적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이제 꿀 관리법이 어떻게 실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일과가 끝난 후 여러분은 10분만 시간을 내어 꿀팩을 할 수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동안 또는 잠시 쉬는 시간에 간단하게 얼굴에 꿀을 바르고 10분 정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과정만으로도 피부는 더 부드럽고 윤기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젊어 보이는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여러분은 몇 달 후에 거울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개월 후 여러분은 이 방법을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피부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또한 꿀을 사용한 피부 관리법은 매우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지 않으며 실천하기에도 매우 간편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통해 나이가 들어도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통해 나이 들면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꿀이 피부에 이렇게 효과적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꿀은 단순히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보습제 이상의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꿀 속에는 피부를 탄력 있게 하고 주름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천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가 자극을 받지 않도록 돕고 자연적으로 피부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먼저 항산화 성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꿀은 자연적으로 매우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외부 환경에서 발생하는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켜주며 이를 통해 피부의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꿀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피부 세포의 회복을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를 더욱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가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주름과 탄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꿀 속에 있는 아미노산은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돕고 피부의 보호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를 깊숙하게 수분 공급하면서도 피부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오염물질이 피부에 닿을 때 꿀은 자연적인 보호막을 형성하여 피부가 자극을 받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꿀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성분은 바로 올리브 오일과 무가당 요거트입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꿀과 함께 사용될 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올리브 오일은 피부에 깊은 보습을 주며 피부에 유해한 자유 라디칼을 차단하는 데 매우 유효한 비타민 E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꿀과 결합하여 피부에 깊은 영양을 공급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가당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의 미생물 균형을 맞추고 피부 장벽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 천연 성분인 꿀, 올리브 오일, 그리고
무가당 요거트는 피부를 건강하고 젊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꿀의 자연 치유력과 올리브 오일, 요거트의 보습 및 피부 회복 능력이 결합되면 피부는 빠르게 회복되고 자연스럽게 주름과 탄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꿀을 사용한 피부 관리법은 매우 자연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화학 성분이 포함된 고급 화장품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자극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꿀과 올리브 오일, 요거트가 결합된 꿀팩의 실제 효과에 대해 몇 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피부가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65세의 김순자 어머님은 피부가 매우 건조하고 주름이 깊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이 방법을 시도하셨을 때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고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그 피부 상태는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 피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피부가 촉촉하고 윤기가 나서 외출할 때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꿀을 활용한 피부 관리법은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효과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실히 나타납니다. 또한 이 방법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뛰어난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방법은 피부가 민감하거나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는 분들에게도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꿀은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을 줄 가능성이 적고 매우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피부 유형을 가진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꿀이 피부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이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꿀은 그 자체로 매우 강력한 자연 치유제입니다. 피부에 발랐을 때 뛰어난 효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꿀을 섭취하는 것도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꿀의 한겸증 및 항산화 특성은 단순히 피부뿐만 아니라 전신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꿀은 한겸증 성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피부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피부가 자극을 받거나 민감해졌을 때 꿀을 사용하면 피부가 진정되고 붉어짐이나 가려움증이 완화됩니다. 특히 피부 트러블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효한 방법입니다. 꿀을 얼굴에 바르면 염증이 줄어들고 피부가 점차 안정됩니다. 이는 피부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꿀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은 피부뿐만 아니라 체내의 세포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꿀의 폴리페놀 성분은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켜 주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부 세포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꿀의 항산화 성분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꿀을 꾸준히 섭취하면 전반적인 심장 건강을 지키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즉, 꿀은 피부 건강을 넘어서서 전신 건강에도 많은 혜택을 주는 식품입니다. 또한 꿀은 체내 면역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꿀 속에 포함된 다양한 영양소들은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몸을 더욱 강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면역력 향상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요소로 꾸준히 꿀을 섭취하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꿀은 소화에 도움을 주는 자연적인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들은 장의 건강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소화불량이나 장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소화가 잘 되면 그만큼 체내에 독소가 배출되어 피부 또한 맑아지고 깨끗해집니다. 꿀은 디톡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소화와 함께 피부 상태도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꿀이 피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면 다음으로는 꿀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꿀은 단지 피부에 발라도 효과가 있지만 이를 섭취하거나 꿀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마시기만 해도 체내 면역력을 강화하고 소화 기능을 촉진하며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꿀의 효능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적인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피부도 더욱 밝고 건강해지며 주름과 탄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외에도 꿀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적당히 꿀을 섭취하는 것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유효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꿀의 섭취량을 적당히 조절해야 하지만 다량의 인공설탕을 섭취하는 것보다 꿀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따라서 꿀은 단순히 피부 관리를 넘어서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꿀을 일상생활에 포함시켜 피부와 몸 모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꿀을 이용한 피부 관리법은 단순히 외적 아름다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꿀은 자연적인 치유력을 제공하며 건강한 생활을 돕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꿀을 제대로 사용하면 여러분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면서 내면의 건강 또한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피부 관리를 위해 정말 많은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비싼 화장품부터 다양한 시술까지 어느 하나 쉬운 길은 없죠.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꿀팩을 활용한 피부 관리법입니다. 이 방법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먼저 꿀팩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꿀팩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천연꿀, 무가당 요거트, 그리고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세 가지 재료는 모두 피부에 뛰어난 효과를 주며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1. 천연꿀. 꿀은 피부의 자연 치유 능력을 돕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피부의 탄력을 높이고 주름을 완화시키며 피부세포의 회복을 촉진합니다. 2. 무가당 요거트. 요거트 속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피부의 자연 장벽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의 pH 균형을 맞추고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3.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은 피부를 깊숙하게 보습하고 한겸증 성질을 가지고 있어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또한 피부에 자연적인 윤기를 더해줍니다. 이 세 가지 재료를 섞어 꿀팩을 만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 꿀팩을 얼굴에 바를지 알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깨끗한 세안입니다. 세안을 할 때는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여 피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합니다. 세안을 끝낸 후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가볍게 찜질하여 모공을 열어주세요. 모공이 열리면 꿀팩이 피부 속 깊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 후 꿀팩을 얼굴에 고르게 발라줍니다. 특히 눈가나 입가와 같이 민감한 부위는 살살 두드리듯 발라주세요. 얇은 정도 지나면 꿀팩이 피부에 효과적으로 흡수되므로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이때 차가운 물로 세안하면 피부가 더 단단해지고 더 오랜 시간 동안 보습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일주일에 2세 3회 정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주기로 사용해주세요. 3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하면 피부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꿀팩을 사용한 후 피부는 더욱 부드럽고 촉촉해지며 주름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꿀팩을 사용할 때 따뜻한 수건 찜질을 추가하는 방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수건을 따뜻하게 든 후 얼굴에 2세 3분 정도 얹어주세요. 이 찜질은 꿀팩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건 찜질로 피부가 더 따뜻해지면 꿀팩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방법은 미용실에서 받는 고급 스파 치료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피부에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이유는 꿀이 가진 천연 항산화 물질과 보습 성분이 피부를 깊숙이 재생시키고 피부 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과 무가당 요거트는 피부의 보호막을 강화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재료는 모두 자연에서 온 성분들이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적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꿀을 활용한 피부 관리법이 얼마나 간단하고 효과적인지 아시겠죠? 비싼 화장품을 사지 않고도 집에서 손쉽게 피부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꿀을 활용한 이 방법은 경제적이고 간편하며 피부에 자극을 줄 위험이 적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법이므로 여러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나이가 든 분들에게 큰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탄력과 윤기가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꿀팩을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가 더욱 탄력 있고 윤기 나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이 자연적이고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화학 성분이 들어간 고급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꿀과 자연적인 재료만으로 충분히 피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꿀팩은 그저 피부에 좋은 효과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피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 넘치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꿀팩을 사용해 보세요.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을 사용한 피부 관리법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그 자연적인 성분들이 피부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방법이 단지 피부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건강과 생활 습관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꿀팩 방법을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라고 반신반의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효과를 경험하게 되고 피부는 물론 신체 전반적인 건강도 개선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 병원의 환자들 중에서는 꾸준히 꿀팩을 사용한 후 피부가 좋아지면서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심지어 정신적 안정까지 느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건 바로 꾸준함입니다.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3개월 후 아니면 6개월 후에야 그 변화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꿀팩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방법은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변화의 흐름을 느껴가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부와 건강은 우리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꿀팩과 같은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여러분도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시도하면서 자신감을 되찾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이 방법은 단순한 피부 관리법을 넘어서서 자기 관리와 건강을 위한 중요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더 나은 피부와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꿀팩을 사용하면서 피부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얻고 건강을 챙기며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부도 건강도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변화를 시작할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꿀팩을 시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의 피부 변화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다른 분들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는 이 작은 변화가 몇 달 후에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바꿀지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피부 관리 팁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팁을 계속해서 나눠드릴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자신에게 투자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꿀팩을 시작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